여러분,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그리피스 공원에서 프랑스인 남성이 자신의 차우차우를 바라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가 방금 전까지 얌전했던 한국 진돗개를 갑자기 공격했는데 놀랍게도 피해자인 진돗개는 단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CCTV 영상을 본 그가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앙투안 보르도예요. 36살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어요.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요.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고요. 그 다음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시작해요. 저는 회사 광고를 디자인하는 일을 해요. 로고나 이미지를 만들면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이게 제 직업이에요. 오후 2시가 되면 항상 제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가요. 강아지 이름은 오파리예요. 차우차우 종이고요. 차우차우는 원래 중국에서 온 개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품종만 키워왔어요. 보르도 가문은 차우차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오파리는 크고 복슬복슬해요. 털은 꿀빛처럼 황금 갈색이고 혀는 파랗고 검은색이에요. 눈은 작고 어두워요. 사람들이 오파리를 보면 한 발 물러서요. 뭔가 진지하고 위험 있어 보이거든요. 전 그 반응이 참 좋아요. 제 개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는 늘 그리피스 공원으로 가요. 아주 넓은 공원이에요. 나무랑 잔디, 산책로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요. 자주 가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나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은 익숙하지만 말을 나누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오파리랑 조용히 걷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햇살이 밝았고 공기엔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오파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제 옆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목줄을 당기는 일도 없고 항상 얌전하게 행동해요. 다른 강아지들은 막 뛰어다니고 짖기도 하는데 오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당당하죠. LA에서는 종종 간판에서 한글이 보여요. 한국 음식점이나 가게들도 많고 가게 안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는 것도 자주 들려요. 한국 영화도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들 한국 문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문화는 세련되고 우아하잖아요. 예술도 뛰어나고 음식도 훌륭하죠. 패션이랑 문학도 풍부하고요. 제게 한국은 너무 시끄럽고 화려하게만 느껴졌어요. 강렬한 색감, 빠른 음악, 감정 과잉의 드라마들,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혼자만 해요. 무례해 보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얘기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여요. 공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는 길고 검은색이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하얀 강아지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오파리보다는 훨씬 작았고 뾰족한 귀에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 있었어요. 강아지는 아주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웃어줬어요. 친절해 보였어요.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평소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의 강아지가 오파리랑 너무 다르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오파리는 크고 복슬복슬하고 금빛인데 저 강아지는 작고 날렵하고 눈처럼 새하얗거든요. 오파리는 사자 같고 저 강아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오파리도 그걸 눈치채고 흰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그 강아지도 오파리를 똑같이 바라봤고요. 둘 다 놀라거나 흥분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강아지가 목줄도 없이 그녀 옆에 딱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뛰어다니거나 멀리 가기 마련인데 이 강아지는 아주 조용히 그녀 옆에 있었어요.
이제 강아지를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갈색 눈이 정말 예쁘고 털은 완전히 하얗고 깨끗했어요. 얼굴은 똑똑해 보였고요. 어쩐지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저한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가까이 오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강아지도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오파리에게 다가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개를 처음 봤어요. 보통 강아지들은 다른 개를 보면 반응하잖아요. 놀고 싶어 하거나 냄새를 맡으려 하거나 뛰어다니거나. 근데 이 하얀 강아지는 진짜 조각상처럼 조용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어른인데 가만히 있는 것도 실례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개가 있지? 이 질문이 그냥 스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그 답이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새로운 무언가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요. 저는 오파리를 한번 보고 그 흰 강아지를 한번 보고 다시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평소 같았던 오늘 하루가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이 일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안경 낀 그 여자가 저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옆에 있는 하얀 강아지는 완벽하게 그녀 옆에서 따라오고 있었고요. 저는 그 강아지가 단 한 번도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걸 알아차렸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보려고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여자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줬고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녀는 자기 이름이 유리 앤더슨이라고 했어요. 대학에서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대요. 강아지가 똑똑해 보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자기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강아지 이름은 설이래요. 한국어로 눈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하얀 털을 보면서 아, 진짜 잘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싶었어요. 방금 내린 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좀 놀라게 했어요. 설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진돗개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마치 국가 보물처럼 보호하고 있고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용감한 걸로 유명하다고 설명해줬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지만 속으론 약간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한국 것들은 뭐든지 특별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요. 그냥 강아지잖아요. 물론 좋은 강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무례하게 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 그렇군요 같은 말로 맞장구를 쳤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예의상 그렇게 했어요. 유리 씨는 계속 설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진돗개는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대요. 행동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가족을 지키되 꼭 필요할 때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인내심과 지혜를 닮은 거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사실 어느 나라든 자기네 강아지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푸들 자랑하고 독일 사람들은 셰퍼드 좋아하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진돗개를 자랑하는 거고요. 저한텐 다 거기서 거기 같았어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오파리는 우아하게 앉아 있었어요. 두꺼운 갈색 털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였고 작고 어두운 눈에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개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느껴졌어요. 오파리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유리 씨가 오파리랑 설이가 서로 인사해도 괜찮을지 물어봤어요. 강아지들도 친구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파리는 예의 바르고 다른 강아지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아니까 걱정 없었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잔디가 깔린 넓은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도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지만 우리랑 거리가 좀 있어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리 씨가 서리 목줄을 풀었어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대부분 공원에서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리는 그냥 조용히 그녀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달리거나 냄새 맡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파리의 목줄은 풀지 않았지만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오파리는 천천히 우아하게 서리에게 다가갔어요. 급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두 강아지는 마치 의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예의 바르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오파리는 서리 근처 공기를 조심스럽게 맡았고 서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맞게 해줬어요. 그러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모든 게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어요. 두 강아지는 서로 예의 있게 행동했고 저랑 유리 씨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잘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리 씨가 다시 동물 심리학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아지들이 몸짓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설명해줬어요. 서리가 머리를 낮게 유지하는 건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반면에 오파리처럼 꼬리를 높이 든 건 자신감 있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아, 이런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강아지 행동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유리 씨는 아주 기쁘게 하나하나 대답해줬어요. 우리 둘 다 편해졌고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유리 씨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똑똑하고 따뜻하고 동물의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어요. 클라이언트한테서 새 이메일이 온 거였어요.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서 얼른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근데 마침 유리 씨 핸드폰에서도 동시에 알림이 울렸어요. 그녀도 고개를 숙이고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렇게 저희 둘 다 몇 초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강아지들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이런 짧은 순간에 뭐가 잘못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단 몇 초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이 제가 개에 대해, 강함에 대해, 그리고 특별하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바꿔놓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정말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파리가 서리 목덜미를 물고 있었어요. 하얀 털은 피 때문에 빨갛게 물들고 있었고요. 서리는 꿈쩍도 않고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채로 오파리한테 물리고 있었어요. 순간 속이 울렁거렸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일 리 없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강아지들 쪽으로 달려갔어요. 오파리 이름을 최대한 크게 외쳤고 유리 씨도 같이 달려왔어요. 그녀 얼굴은 공포에 질려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오파리는 그제야 서리를 놓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앉아서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왜 화내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서리는 그대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서 잔디에 흘렀고 하얀 털엔 선명한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근데 서리는 짖지도 않고 낑낑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조용한 갈색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왜 서리는 화를 안 내는 걸까요? 왜 오파리한테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는 거죠? 보통 강아지들은 공격당하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서리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공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려고요. 곧 저희 주변엔 낯선 사람들로 꽉 찼어요. 회색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다 봤다고요. 서리는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오파리가 갑자기 공격했다고 했어요. 그건 너무 부당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오파리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했어요. 서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마치 자기 강아지도 못 다루는 사람처럼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화도 났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강아지들끼리 가끔 싸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저도 유리 씨도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똑같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강아지 싸움은 원래 가끔 일어나는 거라고요. 누구 하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사고였다고요. 그런데 유리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서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피 묻은 털을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파리가 서리를 다치게 했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요. 이건 제 책임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싫었고 돈을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나쁜 개주인이라는 소리 듣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혹시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요즘 공원엔 대부분 CCTV가 있으니까요. 혹시 영상에서 서리가 오파리를 자극하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유리 씨도 CCTV 보는 거에 동의했어요. 공원 관리자 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컴퓨터에서 CCTV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모두 컴퓨터 화면 주위에 모였어요. 관리자님이 카메라 위치랑 시간을 맞춰서 영상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재생을 눌렀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영상에는 모든 게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서리는 유리 씨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착한 강아지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파리가 앞으로 확 달려들었어요.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만큼요. 그리고 오파리의 이빨이 서리 목에 닿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서리는 반격하지 않았어요. 오파리를 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만 했어요. 오파리한테 다치면서도 서리는 끝까지 참았어요. 인간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3번이나 봤어요. 매번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하면서요. 근데 현실은 분명했어요. 오파리가 아무 이유 없이 서리를 공격했어요. 서리는 끝까지 반격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도 없었어요. 반박할 말도 없었어요. 카메라는 모든 걸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유리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슬픈 눈이었어요. 화내지도 모욕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진돗개가 왜 특별한지 알겠냐고요. 진돗개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공격하지 않도록 훈련된다고 했어요. 화를 참는 법을 배우고 폭력 대신 인내를 선택한대요. 그게 바로 진돗개의 진짜 힘이라고요. 저는 다시 서리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파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강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느꼈어요. 그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차분함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서리 병원 진료비를 전부 다 지불했어요. 비용이 꽤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의사 선생님 말씀이 서리는 괜찮을 거래요. 하지만 목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오파리를 위해 특별훈련사도 찾았어요. 다른 강아지들과 있을 때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그동안 오파리에게 올바른 사회성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로지 겉모습만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신경도 안 썼더라고요. 서리가 동물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머릿속에서 영상이 자꾸 재생됐어요.
그리고 서리가 끝까지 반격하지 않았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진돗개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을 찾아갔대요. 또 어떤 진돗개는 불이나 홍수에서 가족을 구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진돗개는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년 동안 무덤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자기절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진돗개는 태어날 때부터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법을 배운대요.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에 물지 않아요. 가족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오파리가 서리를 물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남 탓을 하고 책임지기보다는 따지기 바빴죠. 말 그대로 철없는 애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리는 개일 뿐인데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웠어요. 본능을 억누르고 복수보다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3일 뒤에 유리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리가 퇴원할 수 있게 됐대요. 혹시 같이 병원에 데리러 갈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망설임 없이 갈게요라고 했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리는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 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눈빛도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전혀 슬퍼하거나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냄새를 살짝 맡더니 꼬리를 흔들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는 저를 미워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 강아지가 자기를 그렇게 다치게 했는데 그런데 서리는 오히려 저한테 다정하게 굴었어요.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친절을 저한테 보여준 거죠.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놀라운 기분을 동시에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작고 하얀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죠?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털은 실크처럼 부드러웠어요. 서리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화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수용과 평화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이라는 건 남들보다 덩치가 크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강함은 화가 나야 할 모든 이유가 있을 때에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했을 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쉽게 무시했는지도 생각났어요. 너무 감성적이고 부드럽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리 같은 강아지를 만들어낸 가치관이 제가 믿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랑 유리 씨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유리 씨는 저한테 한국어 단어도 몇 개 가르쳐 주셨고요. 한국의 역사랑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인내, 존중, 조용한 품위 같은 개념들을 처음 알게 됐죠. 오파리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다른 강아지들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훈련사 선생님이 말하시길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배우고 있어요. 더 나은 견주가 되는 법,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요. 가끔 유리 씨랑 공원에서 만나서 두 강아지를 함께 산책시켜요. 지금은 무조건 목줄을 해요. 두 강아지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산책해요. 그런데 천천히 오파리랑 서리가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요. 서리는 오파리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파리에게도 다른 강아지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 모습을 통해 오파리도 평화를 배워가고 있어요. 이제는 길을 걷다가 한국 음식점을 보거나 한국 노래가 들려도 더 이상 눈을 굴리지 않아요. 대신 서리를 떠올려요. 그렇게 지혜롭고 절제된 존재를 만들어낸 문화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질문도 떠올라요. 왜 그 진돗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참았을까? 이제는 답을 알겠어요. 서리는 어릴 때부터 진짜 강함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배운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차분함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건 제가 평생 기억할 교훈이에요. 그리고 매번 서리의 조용한 갈색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다시 깨닫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분노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조용한 강함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